자, 보자. 96페이지 좀 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야. 총괄성?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묽은 용액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뜻은 물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야. 반드시 용매가 물일 때 이야기하는 거야. 알코올 아니야. 물에다 집어넣는. 우리는 물에다 집어넣는 것만 갖고 이야기할 텐데, 그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총괄성이라고 불러. 자, 그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정리해 보면, 순수한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 같은 비휘발성 용질을 집어넣었어.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물에다 뭐 알코올 집어넣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 물에다 소금 집어넣었다, 설탕 집어넣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설탕이나 소금은 휘발되지 않잖아. 증발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런 것을 같이 녹인 거야. 그런 전제 조건을 까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묽은 용액은 첫 번째 증기 압력이 내려가요. 이거 무슨 뜻인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증기 압력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는 점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올라가죠. 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올라가. 그 다음에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생겨. 삼투압이라는. 그러니까 삼투압 오는 이제 새로 넣을 거야.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탕을 집어넣냐 소금을 집어넣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 얼마나 많은 알갱이를 집어넣었어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입자의 종류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설탕 집어넣었어, 소금 집어넣었어, 염화 칼슘 집어넣었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야. 오로지 입자수, 그러니까 즉 농도에 관해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전에 배웠지만 잘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증기압력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설탕이나 소금 같은 용질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냐, 조금 집어넣냐, 즉 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크게 나타나고 작게 나타나고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자, 농도에 의해서만 그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 전에 배웠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할 거면 이따 문제 풀 거야. 자, 첫 번째 증기 압력 내리냐. 자, 그러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묽은 용액은 증기 압력이 내려가. 자, 증기 압력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보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 자,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명하면, 이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인데, 그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체가 움직이면서 벽면을 미는 힘을 바로 압력이라고 불러. 근데 그 기체 입자는 크냐 작냐 아무 상관이 없어. 모든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리는 힘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체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미는 힘이 크다는 얘기고, 그것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고 입자 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증기의 입자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기 압력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증발된 기체, 증기의 몰수가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발된 기체의 몰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증발을 잘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게 증발이 되려면 액체끼리 존재하다가 액체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의 이력을 끊어내고서 기체로 날아가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입자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되면 그걸 끊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증발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묽은 용액은 증기압력이 떨어진다. 즉 입자 사이의 인력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이걸 한번 물어보자. 두 분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는 용매와 용매,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의 인력하고, 그 다음에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야? 용매와 용매. 어느 게 더 크냐고. 크냐고. 작은 것만을 모르신 줄 알았어요. 용매와 용매가 더 작죠. 똑바로 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물과 소금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니까 인력이 커졌고, 그것만큼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설탕에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것은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용질의 종류. 그것이 설탕이냐 소금이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예. 오케이? 이해됐지? 자, 이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어갈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논리적으로 탑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니까 중간에 논리가 끊어지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한 친구와 이해하지 못한 친구의 결정 차이점은 큰 차이 아니에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냐 그것이 없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한 친구 이해 못하네. 집중해. 예. 자,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순수한 물에 비해서. 자, 그럼 증기압력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증기압력이 내려가나 한번 보자. 저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하자. 자, 여기 그릇에다가 물을 넣어놨어. 자, 물을 넣게 되면 이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요. 여기는 액체 표면에 있는 액체 입자, 그러니까 용매 입자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해석을 바로 증발이라고 부르요. 자, 증발이라고 부르는데 이 액체 표면에 순수한 물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치자. 1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25도씨고 순수하게 물만 존재한다고 치자. 그때 이 100개 중에서 10개 50개 정도가 증발한다고 가정하자. 근데 여기다가 H2 여기다가 물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용지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용지를 집어넣어서 넣었는데 물을 70개 집어넣고요. 암모니아를 30개. 물을 70 집어넣고 암모니아가 더 녹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을 놓쳤다는 얘기야 지금. 비비발스 마이 배 오. 자, 이거 다시 지금 암모니아 여기다 집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을 지금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니 말실수. 말수가 아니라 필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비비발스 일단 그걸 다시 복구할 수는 없어요. 알아서 복구하시고 물이 70개가 있고요. 여기다가 비휘발성 용질, 설탕이나 소금 같은 비휘발성 용질을 왜 밖에 없지? 일부분 집어넣었다 치자. 그래서 여기 표면 중에 여기 집중 안 해. 여기 표면 100개 중에서 70개는 물이고 30개는 비휘발성 용질이야. 그럼 얘는 증발을 못한단 말이야. 얘만 증발할 수 있어. 그러면 순수하게 물만 집어넣었을 때 50개가 증발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물이 7개가 있고 비휘발성 용질이 30개 있다면 이때 증발하는 입자수 몇 개 증발하는 거야? 35개. 35가 증발하는 거야. 그렇죠? 35가 증발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물은 50개 그 다음에 비휘발성 용질이 소금 50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 올라갈 수 있는 증기의 입자수는 25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거 보면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비율. 증기압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증기압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냐면 전체 입자수 중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 입자가 비휘발성 용질이 크냐 작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전체 입자수 중에서 그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증기압력이 얼마나 낮아지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입자수 중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질 것이고 그럼 그때의 증기압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의 압력 대비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의 증기압력 대비 비휘발성 용질을 섞었을 때 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물 입자수가 100개일 때 50만큼의 증기압력이 나타났는데 현재 물이 전체 중에서 70개밖에 없어. 그럼 이때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3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증기압력 내림.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그때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그러니까 전체 몰수에서 여기 용질 입자가 차지하는 몰수. 용질의 몰수.
이게 곱한 값이야. 근데 이렇게 전체 입자수 중에서 용질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우리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용질의 몰 분율이라고 그래요. 몰 분율. 그러니까 전체 입자수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게 몰 분율이야. 용질의 몰 분율이지. 한번 직접 한번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요걸 A란 용이 있고 요게 B란 용이 있다 봤을 때 A란 용액에서 용질의 몰 분율은 얼마야? 전체 입자수 몇 개야? 100개지. 100개 중에서 용질이 몇 개야? 30개란 말이야. 30개. 그럼 여기다 공식을 대입하면 순수한 물에서의 증기압이 얼마야? 50이잖아. 50개. 50이고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야? 100분의 30이지. 그렇죠? 이거 얼마야? 0.3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얼마죠? 15가 되지. 맞죠? 다른 15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야? 빼야겠네요. 증기 압력이 15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려가다.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은 얼마냐? 증기 압력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예.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 곱하기 물의 몰 분율. 물의 몰 분율을 구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물이 전체 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똑같이 A용액을 한번 구해보자.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이 얼마였어? 50이었어요. 물의 몰 분율이 얼마야? 0.7. 얼마 나와? 35. 그래서 그 용질이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고 그 전체 입자 중에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지고 그 증기압력이 낮아진 것만큼의 증기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용질의 종류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전체가 그 전체 입자 중에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용질을 많이 넣어준 것만큼 증기압력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야. 요거를 실제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물이 200리터. 180에서 165리터. 168. H2O 168g. 168g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C6H12O6 요건 화학식량이 요거 180이야. 요거 180g을 섞었어요. 348. 섞었을 때 이때 증기 압력이 얼마냐라고 묻을 건데 이것만큼 문제 풀 수 없어요. 이것만큼 했는데 벌써 답을 말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야. 아니 저 전체 답을- 양반한 건데. 자, 순수한 물의 순수한 물의 분자량은 18이고요. 그다음에 C6H12O6의 분자량은 180이야. 그다음에 현재 온도가 25도씨인데 절대 온도 25도씨에서 아니네.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은 300이에요. 300mHg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데이터를 준단 말이야. 요 데이터를 주고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라 그러면 손도 못 대겠지? 예. 자, 한번 먼저 설명 한번 해보자. 자, 할수 물은 있습니다. 168g, 몇 몰이에요? 162g, 와 어쩐지 안 되더라. 162g, 하면 안 돼요. 162g, 그러니까 그다음 포장은 180g이야. 그때 증기압력이 얼마냐고 그랬어요. 동일 풀 수 있나? 풀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예. 오케이. 했습니다. 시간 낼게요. 지금 풀어봅니다. 했습니다. 이 연표. 무슨 연표도 안 쓰고 그냥. 그냥 나누기도 못해. 그거 암산되죠? 아 그렇구나. 자, 봅시다. 풀었습니다. 현재 H2O 162g. 이건 몇 몰이야? 9몰. 9몰이야. 그쵸? 9몰이고 포당 몇 몰이야? 1몰. 1몰이야. 그래서 증기 압력을 묻고 있는데 예.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300mH란 말이야. 그래서 자, 증기 압력을 270. 구한다라고 한다면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 300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물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되겠지. 자, 10분의 물의 몰 9. 분율은 10분의 9가 되겠지. 얼마 나와? 270 270이 이네요. 나온다네. 270 mHg 이렇게 된다는 거지. 270 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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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오케이? 예.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용지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증기압력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입자 중에서 비규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규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 저번 전에 배웠고 아마 이게 기억으로 내가 한 지금 3번째 설명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용질 집어넣게 되면 증기압력이 지금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적은 인원 갖고 접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응? 집중해. 장난치더라도 수업은 집중해야지. 목적이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 예. 자, 봅시다. 여기가 X축이 온도고 Y축이 증기 압력인데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 이제 입자가 올라간단 말이야. 증발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된 입자가 많으니까 증기 압력은 어떻게 될까?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이게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이고 온도가 이만큼일 때는 증기 압력이 이만큼이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증기 압력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그럼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결국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농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기 압력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배운 농도가 모두 세 가지 농도가 있어요. 몰 농도가 있고 그다음에 퍼센트 농도가 있고 몰랄 농도가 있는데 ppm 농도. 이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제 몰수야.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게 되면 용액의 부피 자체가 변하니까 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는 같이 농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몰 농도와 증기압력 내림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증감에 따라 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농도와 이 증기압력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일정한 상수값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가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우리가 농도 쉽게 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 1k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랄 농도인데 요거는 입자 수고요. 요거는 물의 질량이니까 온도가 바뀌더라도 이 몰랄 농도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몰랄 농도와 증기압력의 상관관계를 한번 밝혀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1몰랄 농도다. 1몰랄 농도만큼 집어넣었더니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증기압력이 낮아져. 이렇게. 증기압력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1몰랄 농도만큼 넣었더니 증기압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근데 요거의 폭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몰랄 농도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 떨어진 것만큼 또 한 번 떨어지는 거야. 요게 2몰랄 농도야.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1몰랄 농도일 때 증기압력이 이렇게 떨어졌다면 2몰랄 농도에도 똑같은 폭으로 떨어져요. 똑같은 폭으로. 그러니까 요거의 두 개의 간격은 똑같아. 3몰랄 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몰랄 농도와 증기압력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몰랄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의 떨어진 폭은 어떻게 돼? 그만큼 커지는 거야. 예. 비례해서. 그래서 이거 공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라우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거야.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것은 그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은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K. 비례상수 K가 필요하다. K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몰랄 농도일 때 이만큼 떨어져요. 그럼 2몰랄 농도는 이거에 2배 한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1몰랄 농도당 증기압력이 떨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요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 용매가 물이냐, 아니면 알코올이냐, 아니면 벤젠이냐에 따라서 이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1몰랄 농도당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폭은 그때그때 달라. 근데 우리는 물만 공부할 거야. 물만 공부하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 물에다가 어떤 용액을 1몰랄 정도 넣었을 때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폭, 이게 바로 K 값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몰랄 농도당 증기압력이 만약에 100만큼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2몰랄 농도다라고 하면 100 곱하기 2가 되겠지? 3이 되면 100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 법칙을 바로 뭐라고 해요? 라우레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생활 속에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순수한 물에 비해서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잘 증발하지 않아요. 저 증발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교실에 한쪽에다가 그냥 물을, 한쪽에다가 설탕물을 뿌려놓게 되면 이 다 증발해서 마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물이 더 빨리 말라요. 물이 훨씬 더 증발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을 바닥에 엎어놓으면 잘 증발을 못해요. 왜? 용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실험한다면 유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양쪽에 똑같은 그릇을 두고서 그릇. 한쪽에다 물을 두고 한쪽에다 비휘발성 용질을 뒀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밀폐시켜놨어. 이렇게 밀폐시켜놨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도 증발할 거고 얘도 증발하겠지. 누가 더 증발 잘할까? 순수한 물하고 용액을 비교하면 순수한 물이 더 증발 잘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에 증기가 있다가 증기가 이렇게 응결되는데 응결되는 속도는 똑같아요. 응결되는 속도는. 왜요? 응결되는 속도는 똑같죠. 여기 그냥 순수한 물이 그냥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얘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를 비교하면 얘는 누가 더 빨라? 증발 속도가 더 빨라. 얘는 응결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죠? 맞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 물의 양이 줄어들고 얘는 용의 양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네요. 그렇지? 물이 이렇게 옮겨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될 수 있겠지? 예.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고 96페이지 맨 밑에 책을 보셔야죠. 그렇네요. 그런 내용 아니다. 오늘 준서 중국어 볼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나밖에 안 해왔거든요. 네. 숙제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둘 다 했어요. 아닙니다. 근데 어느 거 가져왔을지 맞춰보세요. 둘 다 갖고 당연히 와요. 고치 갖고 왔겠지. 고치는 쉽잖아. 계산할 게 없잖아. 농도는 계산할 게 있잖아. 그러니까 농도는 안 해온 거야. 아니 했다니까. 역시 예상 적중. 가방이 없고. 자, 96페이지 봐봐. 96페이지. 자, 90페이지 맨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맨 밑에 그림 왼쪽에 거 한번 봐봐. 물과 설탕물을 U자간으로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운데 채우는 수온이 한쪽으로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물과 설탕물을 봤을 때 어느 쪽의 증량이 더 큰 거야? 설탕물. 물이 증량력이 더 큰 거죠. 얼마만큼? 높이 차이만큼 H만큼. 물의 증량력이 더 크다라고 다시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그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설명 내용들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용액과 비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상용액과 비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용액에다가 물에다가 용질을 집어넣어서 하면 증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슨 이상기치. 왜 그러냐면 여기 용매와 용매 사이의 분자 인력에 비해서 용매와 용질 사이의 분자 인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용매 용질 사이 인력이 이 용질이 어떤 용질이냐에 따라서 인력이 어떨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하게 끌어당기는 놈도 있고 조금 약하게 끌어당기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용질을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농도로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그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떨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증량력이 항상 이렇게 모든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될까? 아니란 얘기야.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아요. 자, 안 지켜져요. 근데 우리 페이지 97페이지에 중간쪽에 보면 오른쪽에 한번 봐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증량력이 점점 높아지는데 물이 많을수록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Y축이 증기 압력이고요. X축이 용매의 몰 분율이야. 용매의 몰 분율이야.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이 뭐냐면 전체 입자수 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거야. 여기가 1이 여기 1이 되겠지? 여기가 만 1이면 이건 뭔 뜻이야? 용매의 몰 분율이 2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용매의 몰 분율이 1이다. 뭔 뜻이야? 순수한 물이라는 뜻이겠지. 그쵸? 예. 독일 이해돼? 예. 진짜로. 예.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그래. 그거 이해가 그냥 됩니다. 이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야. 이해 안 하는 건 넘어가야 돼. 뒤에 다 무너져요. 스텝 바이 스텝. 용매의 몰 분율이 1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물이라는 얘기야. 순수한 물에서 증량이 이만큼인데 용매의 몰 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용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집어는? 용지 집어넣게 되면 증량이 어떻게 될까? 계속 낮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일정하게 쭉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실제로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이상용 얘기야. 이상한. 이상용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용액은 요 용매 용지사 인력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약할 수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용액과 같은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타나고 곡선 그래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2차 함수, 무리 함수. 랜덤하게 나타나요. 랜덤하게. 예. 그래서 이거 파란색 하나 쓸게. 오. 블루. 3차함수의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방향이다.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 물어볼 거야. 이건 집중만 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못 한다는 얘기는 집중 안 한다는 얘기야. 아, 내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쫓아오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건 충분히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화투니까. 근데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까지도 쫓아오지 못한다는 얘기 뭐야? 집중을 안 하는 집중을 안 거지. 했다는 소리네요. 그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정의의 이름을 용서치 말고 창밖으로 던져야겠네. 차라리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면 동정심이 생기는데 집중하지 못해서 쫓아오지 못하면 그거는 동정심이 안 생깁니다. 나가야겠네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렇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 보자.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보자. 빨간색. 자 원래 이상용액이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라면 용매의 몰 분율, 그러니까 물의 몰 분율이 이만큼이라면 원래 증기압력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원래는 이만큼 증기압력이 형성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더 낮아진 거야. 그건 왜 그럴까? 낮아진 이유는 전기압력이 생각보다 더 낮은 이유는 몰 분율이 올라가니까 낮아지죠. 뭐야? 인력이 너무 세서.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인력이 너무 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용매와 용지사 인력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용매의 증발을 더 강하게 방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유해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증기압력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야? 인력이 약해 약한 빠졌네요. 인력이 선이. 훨씬 약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맞죠? 예.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잘 보면 이쪽 봐봐, 이쪽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이 실제 용액과 이상 용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쪽은 뭔 뜻이냐면 위쪽은 용매의 몰 분율이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농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농도가 낮아진다. 낮아진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에 농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농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용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지 조금밖에 없으면 뭐 용질의 인력이 커요, 작아요 이것이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농도가 매우 낮을 때는 실제 용액하고 그다음에 이상 용액과 습비.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야. 왜? 그런 용질 자체가 그놈이 아주 인력이 강하고 약한 간에 용질 입자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농도가 낮을수록 이상 용액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죠? 예. 됐고요. 그다음에 미니.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까지 마. 자, 98페이지. 지금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공부할 텐데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 여러분 이제 중1이죠. 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여러분이 조기 입학할 수도 있겠지? 영재부나 이런 데, 그치? 내년에 입학하면. 중2 때 들어갈 수 있잖아. 중3, 중, 예? 원래 고1 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중2 끝나고 중3 시작. 근데 조기입학할 수 있어요. 지금 주원이가 지금 조기입학하려고 해요. 주원이 형은 그럼 이제 중3 때 가는 거예요. 남들은 1년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은 2년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주원이가 지금 내년 중2잖아. 말이 그러니까 중3 올라갈 때 고1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역시 주원이요. 그렇게 돼서 영재 가서 또 1년 또 조기 졸업하죠? 남들은 2년 일찍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영재학교 대학교도 조기 졸업해야겠네. 뭐 그렇게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고요? 영재는 조기 졸업 안 돼. 과거는 되는 거예요. 주원이 형은 과거 관리는 아니 영재는 그럼 형 조기 졸업 못하지. 그래도 일찍 입학했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딩까딩까 그러니까 놀 수 있겠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좀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네요. 해야 된다고. 해야. 힘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시켜보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나중에 땅을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복구해서 안 돼요. 무슨 일이 아니야. 자, 그래서 설명하자. 자, 어느 점이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느 점이 내려갔다고 얼기 어렵다. 얼기 어렵다요. 얼기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오른다는 게 무슨 얘기야? 끓기 어렵다. 끓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물군용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얼기도 어렵고 끓기도 어려워. 이런 현상 도대체 왜 생기냐면 용지 입자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방해. 용지 입자가 방해하기 때문에 얼기도 어렵고 끓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용기를 집어넣게 되면 증기압력이 떨어지는데 증기압력이 일정한 폭만큼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기초에서 어느 점이 큰 점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온도의 변화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수 있죠. 요즘 너 자꾸 그러다가 너 진짜 버릇된다 나중에. 왠지 이미 별로 된거 같아. 큰일 났어요 그게. 네, 너는 뭐 어때라고 하죠. 나중에 그걸 이제 고치고 싶어도 고쳐요. 면접에서 네. 그런 내용. 너 면접에서 그랬다고. 아니. 신기해요. 자, 그러다 이제 버릇돼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상평 그래프라고 하는 거 기억나는 거야. 상평 그래프. 상평 그래프. 자, 상평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온도하고 삼중점. 압력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평 그래프인데 상평 그래프에서는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 공존하고요. 우리 물을 배우는 거니까 물은 융의 곡선이 음의 기호를 갖고 있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날 친구도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기억이 자, 납니다. 여기 고체가 있고 여기 액체가 있고 여기 기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증기 압력 곡선이야. 이 증기 압력 곡선은 여기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거야. 이 그래프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잘라내서 보여주듯이 요것이 융의 곡선이고 그 다음에 물의 융의 곡선은 독특하게 다른 물질과 달리 마이너스 기울기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압력인데 여기가 1기압이야. 여기가 1기압이고 이 1기압이 융의 곡선과 만나게 되는 점. 요즘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거 어느 점? 어느 점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따라가서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게 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끓는 점이 되는 점. 거야. 이게 어느 점이 되는 거고 이게 끓는 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설탕을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증기압력이 낮아지는데 이 액체와 관련된 요 부분에 전부 다 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기압력이 낮아지고 요거 낮아지고 요거 낮아지고 요거 낮아지고 요것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새로운 증기압력 곡선과 융의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게 1몰랄 농도일 때라 가정하자. 그럼 여기다가 2몰랄 농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몰랄 농도랑 떨어진 폭이 다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떨어져요. 이쪽에서도 2몰랄 농도가 똑같이 떨어지고 이쪽도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2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폭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쪽과 이쪽은 좀 달라요. 그러면 금을 쭉 걷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1몰랄 농도를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그렇죠? 2몰랄 농도 되면 낮아진 것만큼 또 한 번 더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1몰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야. 2몰 농도면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요거의 폭과 요거의 폭은 똑같아요. 똑같? 이쪽의 폭과 이쪽의 폭은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1몰 농도당 끓는 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만 내가 계산을 찾아내면 농도만 주어지게 되면 끓는 점과 어느 점을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 자, 이거는 끓는 점 오름이야. 그러니까 묽은 용액의 끓는 점을 변화를 보게 되면 얘는 비례합니다. 무엇에 비례해? 몰랄 농도에 비례하죠. 몰랄 농도가 TV가 지나치면 뭐예요? 끓는 점 오름. B가 보일링의 뜻이거든요. T는 템퍼레처. 예, 그렇지. 그래서 끓는 온도예요. 델타는 변화라는 뜻이야. 끓는 점 변화.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이거를 는으로 바꾸려면 K 산소 결국에 KB가 돼요. KB 곱하기 몰랄 농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KB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합니다. 역시 상수 K.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부르고 이 끓는 점 오름 상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값 이게 끓는 점 오름입니다. 1몰랄 농도당 끓는 점이 올라가는 그 폭 그게 바로 KB 상수야.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냐 얘는 1.52가 나와요. 그러니까 1몰랄 농도당 1.52 아니야 0.52 KB 0.52만큼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1몰랄 농도 당. 그러면 농도가 주어지게 되면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할 수 있겠지. 0.52만큼. 오케이. 됐죠? 예. 자, 그 다음 어느 점 내림. 어느 점이 바뀌는 거. 어느 점이 바뀌는 것은 비례합니다. 무엇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어느 점 변화는 F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그럼 KF가 뭔데요? KF는 어느 점 내림 상수. 내림 상수. 어느 점 내림 상수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몰랄 농도일 때 어느 점이 얼마나 떨어지는가의 값이야. 얘는 값이 1.86이에요. 1.86. 그러니까 1몰랄 농도가 1.86도씨만큼 어느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몰랄 농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점이 마이너스 1.86도씨가 되겠지. 슬프네요. 이해되지? 그 내용이야.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계속 문제 일단 풀 건데. 자, 페이지 99페이지 봐봐요. 99페이지. 99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선 집중이라고 나오죠? 시선 집중이 나오죠. 시선 집중 옆에 종이가 좋아하는 중국 국기 아니 저기 베트남 국기 비슷한 게 그려져 있죠. 주변한 얘기입니다. 네. 90페이지에요. 중국 쿠키 주원이 형이 좋아하는 거. 99페이지 99 오른쪽 페이지. 위에 중국 쿠키 자, 주원이 요 형이 그림 그려져 있죠. 요 그림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야 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야 확장. 내가 지금 설명했듯이 묽은용의 총괄성에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묽은용에는 지응장력이 내려가고 어느 점 내려가고 끓는 점 올라가고 설명했어. 근데 그것은 입자의 종류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무엇에만 관계된다? 입자 수. 입자 수에만 관계된다고 했어. 입자 수에서만 관계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잘 이해될 거야. 잘 되네. 자, 증기 압력의 변화는 입자 수에 관계된다고 했어. 그렇죠? 예. 입자 종류와 관계가 없다고 했어. 입자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입자가 흰색이야 아니면 다크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크. 왜요? 못생겼어. 못생겼어. 너가 못생겼어. 다크. 자, 나대지 마시고 입자 수에만 관계된다고 했고 종류와 관계 없다고 했어. 요거의 확장판이야.
확장판인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소금물 1몰라 농도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1몰라 농도면 어느 게 더 어려울까? 포도당 수용액 1몰랄 농도.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할 거야. 똑같은 1몰라 농도인데 그 수용액이 설탕이냐 소금이냐에 따라서 포도당이냐 달라져. 소금. 포도당. 왜 소금이 달라져? 소금은 아니 포도당. 자, 봅시다. 포도당 맞죠? 자,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설명할 건데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설명할 건데 아까 내가 좀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NaCl 1몰라 농도 수용액하고 포도당.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포도당 1몰라 농도 수용액이 서로 맞짱 떴을 때 누가 더 어려울까? 누가 더 끌지 어려울까? 누가 더 증량력이 많이 떨어질까? 누가 더 증량력이 적게 떨어질까? 그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NaCl 1몰라 농도나 포당 1몰라 농도나 증기압력이 내릴 폭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합니다. 일정해야죠. 같아야 되지? 그쵸? 이론적으로? 예. 실제로 그렇잖아. 그걸 이제 공부할 거야. 그리고 지금 큐리어스. 여러분들은 포당을 골랐어요. 그쵸? NaCl 고르지 않고. 포도당이 전해지기. 자, 한번 보자. 나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거야. 포도당. C6. 논리를 설명할 거야. 논리를 설명한다고. 논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논리. 논리를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원리만 기억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쉬워요. 증명해 주시는 자, 거야. 전해질과 비전해질 차이인데 전해질이 뭐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분해.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는 것이 바로 전해질이야. 전해. 반면에 비전해질은 뭘까? 전기분해가 되죠. 비전해질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이온화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비전해질이야. 포도당은 이온화가 되네요. 그러면서 대표 예로 전해질은 NaCl이 있고요. 소금. 그다음 비전해질은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요. 포도당. NaCl이 더 낫겠네요. 이런. 자, NaCl과 포도당인데 얘는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화 되고 얘는 이온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NaCl 같은 NaCl 같은 전해질을 물 속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온화 될 것이고 한 개의 입자가 이온화 됐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 개의 입자를 물 속에 집어넣는데 얘가 쪼개져서 한문을 써야겠네. 다입자. 여러 개의 입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NaCl을 하나 집어넣었어. 근데 걔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화 되면서 실제로 효과를 몇 배 나는 거야? 2몰. 2배로 나타나. 2배. 얘는 이온화가 안 되니까 한 개의 입자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여전히 그냥 한 개의 입자야. 물속에서 이온화가 안 되니까. NaC.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NaCl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서 이온화되어서 하나의 입자가 여러 개의 입자를 걸릴 수 있는 반면에 비전해질인 포장 같은 수용액은 뭐야? 이온화 안 돼서 그냥 하나의 입자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NaCl과 포장 수용액 똑같은 농도로 집어넣었을 때 입자의 효과는 누가 될지 거야? 포도당. NaCl. NaCl가 큰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걸 놓친 거야. 날라간 거야.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천재. 나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해했어요 하고 내가 오케이 너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네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학교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키지 마시고요. 학교를 설득해야겠네. 네,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설득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나를 설득해봤자 의미 없어요. 네. 집 가서 학교한테 전화해야 네, 돼요. 그러시든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아니. 오케이. 됐죠? 예. 자, 그래서 같은 농도의 비전해질에 비해서 전해질이 이러한 입자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설탕. 똑같이 NaCl이라고 한다면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화 되니까 얘는 효과가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냐면 2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2배 효과를. 근데 만약에 CaCl2 Cl2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세 얘는 배.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얘는 실제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야? 네, 3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CaCl 또 하나만 집어넣었을 때는 불구하고 실제 입자는 모두 3개로 나눠지게 되니까 효과는 3배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맞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눈이 오는 날 염화칼슘을 뿌린 이유가 뭐냐면 녹이려고.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용액 물에 녹아요. 녹게 되면 어느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진 거지? 낮아지지. 어느 점이 낮아지게 되니까 추운 밤중에도 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소금을 집어넣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소금과 염화칼슘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야? 염화칼슘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다입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죠? 포도당을 뿌려야겠네요. 쟤 왜 울어? 자기의 머리에 감탄을 균! 왜 울어? 오는 거. 어? 오는 거. 그러면 지난번 잘했대요. 자 여기 보자. 균! 여기 봐봐. 아, 피곤해. 피본? 피고 그렇죠. 예. 저기 저 너. 어제 7시간밖에 못 잤어요. 개발. 자 여기 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반 하나 더 나갈 거야. 하나 더. 슬프네요. 자 보자. 입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효과가 좀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이 입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입자를 집어넣는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입자 효과를 내냐는 것은 이온화되냐 이온화되지 않냐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 또 한 가지 요인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메리카. 이온화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선.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정도를 이온화도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해질을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모든 전해질이 다 이온화되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이온화되고 일부는 이온화 이온화가 되지 안 돼. 않네요. 그래서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되는 정도를 이온화도라고 부르고 범위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이온화도가 2라는 얘기는 뭐야? 100개의 전해질 넣었을 때 100개 다 이온화된다는 얘기고 0.5라는 얘기는 뭐야? 절반만 이온화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온화도가 0부터 1까지인데 이온화도가 0이라는 얘기는 절대 이온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온화도가 2라는 얘기는 100%, 이온화도가 0.5라는 얘기는 절반만 이온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온화된다 할지라도 이온화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입자 효과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AB라는 전해질이 있고요. AB라는 전해질이 있고 XY라는 전해질이 있다 진짜. XY라는 전해질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온화되면 A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 되고 얘가 이온화되면 X 플러스하고 Y 마이너스 이온화되는 가지고 할 거야. 근데 X 마이너스 Y 플러스일 수도 있지. 오늘 앞에 쓴 게 양념이죠. 제가 웃어요 그럼 또 비운단 말이야 준성아. 그래서 CaCl2라고 하지. 얘도 몰랐을걸요. 나도 몰랐는데. 자 보자. 자 얘를 똑같이 얘를 1몰랄 정도 넣고요. 얘는 C몰만큼 넣었다. 얘 C몰랄 정도만큼 넣었고요. 얘도 C몰랄 정도만큼 넣었다 치자. 농도 똑같이 넣었어. 넣고 이거의 이온화도. 자 이거의 이온화도는 0.2고요. 이거의 이온화도는 0.5라고 하자. 그럼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 두 번째 거. 이게 효과가 더 어째 클 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보자. 자, A, B가 A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 이온화되는데 처음에 얘가 C만큼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이온화되는 때 0이겠지.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온화되겠지. 에리카. 이온화되는데 이 C 중에서 이온화도가 0.2니까 얼마나 이온화될까? 0.2C만큼 이온화돼서 없어져 버리겠지. 얘는 얼마나 생길까? 0.2C만큼 생기겠지. 얘도 0.2C만큼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온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0.8C. 0.8C만큼. 얘는 0.2C, 얘는 0.2C만큼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증기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자수는 1.2C. 그렇죠. 다 합치면 1.2C. 그렇죠. 1.2 정도가 예. 더하기를 잘하네요. 1.2고 못하네요. 그럼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것도 똑같이 x, y 얘가 x 플러스 X. y 마이너스 이온화 되겠지. 얘가 처음에 1.2C. C만큼 있고 얘는 없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되는데 얘는 0.5니까 0.5C만큼 없어져 버리겠지? 예. 얘는 0.5C만큼 생길 거고 얘는 0.5C만큼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0.5C만큼 남아있을 거고 얘는 0.5C만큼 없어져 있는 0.5C만큼 존재하니까 1.5C 정도만 1.5C 정도의 입자가 존재하니까 그냥 비휘발성 용질 집어넣은 배일 때는 1.5배, 얘는 1.5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의 효과를 그러니까 입자의 효과가 좀 더 크냐 작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이온화